안녕하십니까. 역사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저희 방송을 시청해 주시고 구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사람들이 이 역사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도 기본적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보면은 여론조사에서 당군은 없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70%라 합니다. 당군은 신화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그리고 홍익인간 교육기본법에서 홍익인간 정신을 없애겠다 그럽니다. 이거 역사학계도 문제가 많습니다. 지금의 역사 교과서가 다 왜곡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가 많습니다. 이 한국 시민들의 역사 의식도 문제고 역사 교과서도 고쳐야 합니다. 이 문제가 많습니다. 역사 교육. 식이학처 식이학처 공무원이 중국은 대국, 한국은 소국이었다고 합니다. 이게 역사 교육이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그, 단군 신화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단군 신화에는 그, 환웅이 나오고 그 곰과 호랑이가 나옵니다. 이 곰이 여자가 돼서 단군 왕검을 낳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단군 조선을 건국했다고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지금까지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이 곰과 호랑이가 사람이 되고자 하여 환웅은 쑥과 마늘마루 100일간의 햇빛을 보지 않으면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참을성 많은 곰만이 37일을 견뎌내 사람이 되었고 환웅과 결혼해 아들을 낳으니 그가 곧 당군이라 했습니다. 당군은 평양에 도읍을 하여 국호를 조선이라 하여 뒤에 아사달로 창대하여 1500년간 나라를 다스렸다고 합니다. 이게 기록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곰과 호랑이가 나오고 곰이 여자가 돼서 당군을 낳아서 당군 조선을 건국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다른 주장도 있습니다. 곰이 아닌 호랑이가 당군을 낳아서 고조선을 건국했다고 그런 주장도 있습니다. 여기서 곰은 곰 토템인 맥족을 말합니다. 맥족이 고구려의 선민족으로 곰을 숭상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호랑이는 예족으로 호랑이를 숭상했다고 합니다. 이 기록에 다 있는 것입니다. 니지린의 고조선 연구를 보면은 예백은 일찍이 신석기 시대 늦어도 기원전 2000년 이전에 요동 요서 지역에 정착하였다고 보여진다. 얘는 요동 개평을 수도로 하여 얘가 요동의 개평을 수도로 하여 국가를 건설했는데 국가를 형성했는데 이거를 고조선이라고 니지리는 주장했습니다. 맥은 처음부터 예의 지역의 북방에 거주하면서 기원전 10세기 이전 시기에 이미 일부가 중국 북부에까지 진출하였던 것이며 늦어도 기원전 5세기에 요서의 열하, 능원, 조양지역, 고 요동의 고조선 지역 북부에 걸쳐 계곡과의 맥국을 건립하였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맥국은 처음에 박국으로 합니다. 박국. 상나라의 제후국이 박국입니다. 이걸 맥국이나 맥족이라고 해석되는데요. 이 기원전 5세기에 맥국이 건국됐다 그러는데 맥국은 그 이전에 건국됐다는 것으로 봅니다. 그 상나라 제후국인 박국은 그 왕이 있었습니다. 고조선은 기원전 12세기 중국 서주 시대부터 흩어져 있던 부족 국가들이 기원전 8, 7세기경에 고조선의 예맥의 통합국이
된 고대 노예제 사회였고 독자적인 철기 문화를 주도하면서 중국 제나라와 활발한 교육도 했다. 이렇게 북한 학자 니지리는 고조선은 12세기에서 흩어져 살다가 기원전 8, 7세기에 고조선을 고조선을 건국했다고 합니다. 이게 잘못된 겁니다. 이건 고조선은 요한 문명을 바탕으로 BC 2333년에 건국됐습니다. 그쪽 지역이 예전에 고족국이 있던 자리입니다. 조선 건국 고족 위군이란 말이 있습니다. 고족국 이전에 고조선이 그쪽에 있었습니다. 많은 증거들이 고조선이 BC 2333년에 건국됐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토템이 보입니다. 조이족이라고 그러는데 고대 아시아 동북광의 예맥 이전의 원시 민족인 조이족이었는데 하늘의 새를 숭상하던 풍수로부터 사람이 죽으면 그 시체를 새에게 바치는 조장을 시행하기도 하며 공극 신화의 영웅이 전부 아래서 태어나는 난생 신화의 공통점이다. 부여와 고구려 신라의 가야 시조주는 모두 아래서 태어났다. 이 조이족입니다. 세토템을 숭상하는 게 조이족입니다. 고대 원시 종족이고 이 조이족이 만주, 한반도, 산동반도까지 그렇게 형성했습니다. 이들이 동이족이고 조이족이 많았습니다. 이 소떼입니다. 소떼는 지금까지도 이 소떼 문화가 있는데 이거는 세토템이고 조이족의 문화인 것입니다. 산동성 무시사당을 보면은 오른쪽 인물은 육무로부와 범이 틀림없고 왼쪽은 곰입니다. 범이나 곰이라고 보기보다는 호인이나 웅인으로 보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거 호인이 어린 아이의 손을 쥐고 있어 금색 선에서 이를 두고 사람이 먹는 모습을 해석하였습니다. 웅이는 머리와 손발에 한 또는 그 전 시대 병정들을 쥐고 역동적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호인이나 웅인이 나옵니다. 이거는 후랑이 토템을 믿는 종족이고 곰 토템을 믿는 종족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웅인, 곰 토템적인 곰족이 당군을 낳았다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달리 나오고 있습니다. 밑에 세 가지인데 세토템입니다. 조이족도 말합니다. 이 김재원의 금색선에서 설명하는 호인이 아이를 먹는 것이 아니라 끄집어내는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화면은 호인은 아이를 먹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호인은 아이를 투하는 즉 호인의 입에서 아이가 탄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어떤 시족이나 부족의 시조가 탄생하는 설화가 당시 토템의 대상이 되는 신령스러운 짐승이나 개수. 김재현에 따르면 호인의 입에서 탄생한 아이가 바로 당군이라고 합니다. 그는 삼국유사에서 당군의 웅녀에게서 탄생하지만 화상석에서 호인에게서 탄생하지만 이것은 화상석이 만들어진 이후에 기록된 삼국유사의 착오일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오늘날의 우리는 잘못된 당군 신화를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 문화권에서는 곰이든 범이든 다 수조 신화의 대상이 될 뿐더러 최초의 당군이 범에서 태어난 것으로 전해져 오던 당군고서 1000년의 세월 동안 곰으로 바뀌게 된 것은 우리 결의 철학의 사상의 반영이라고 보았습니다. 이게 곰으로 바뀌게 된 것은 맥적인 고구려 부여나 고구려족이 주력이 되면서 맥적의 신앙인 곰토템이 바뀐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예, 제3석의 3층은 단군이 범액에서 탄생하는 장면으로 삼국 유사의 내용은 북방 종족의 영향을 받아 북방계 토테미즘 사상보다 범보다 곰을 더 숭배하는 사상이 반영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예족인 그 호랑이 토템이 예족이 그 고조선을 건국했다고 느지린이 주장했고, 여기 산동성 무시 사당석에도 호랑이 토템은 호인이 그 단군을 낳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 우리가 생각하는 그 단군 신화보다 다른 주장이지만 연구해 볼 가치가 있는 주장이라 생각됩니다. 산동성의 무시사당에서는 호인이 단군을 낳았다고 했습니다. 북한 학자 니질은 예족이 주축이 돼서 고조선을 건국했다고 했습니다. 예족이 고조선을 건국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발 아래에 있는 새가 나는데 이것은 새 토템을 믿는 조이족을 말합니다. 이렇게 단군 신화 이 무시 사당석을 통해서도 이 곰족인 맥족인 곰태 토템인 맥족과 호랑이 토템 예족, 그 다음에 새 토템인 조이족이 합쳐져서 고조선을 건국한 것입니다. 이 그림 하나만으로도 여러 가지를 생각하는 그림입니다.